안녕하세요. 미해결로 남아있는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채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의 정체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일본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미해결 사건 중 두 번째 사건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이 미스테리 사건을 밝히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30일 밤 11시 30분경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가미소시가야 새해를 이틀 앞둔 조용한 주택가. 대부분의 집들은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인근 공원 확장 공사로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30채가 넘던 집들 중 단 4채 많이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미야자와 미키오, 그의 아내 야스코, 그들의 딸 리이나, 아들 레이. 이 행복한 네 식구는 평화롭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후면 이사할 예정이었던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그날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집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31일 오전 10시 세타가야구의 한적한 주택가. 야스코의 어머니 하루코는 바로 옆 동네에 사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딸이나 손녀 니이나가 바로 전화를 받을 시간. 하지만 벨소리만 계속 울릴 뿐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안감이 커진 하루코는 직접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덮친 것은 강렬한 피비린내였습니다. 1층 계단. 사위 미키오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피 2층으로 올라간 하루코가 목격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참극이었습니다. 딸 야스코와 손녀 니이나, 손자 레이. 세 식구 모두가 피범벅이 된 채 숨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5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세타가야 일가족 살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이 도착해 현장을 조사하면서 범행의 잔혹한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와 현장 증거를 종합한 결과 범인은 12월 30일 밤 11시경 집 뒤편 공원의 펜스를 발판 삼아 2층 욕실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2층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던 미키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1층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범인과 마주쳤습니다. 범인은 회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길이 21cm의 생선회를 뜨는 칼. 미키오는 맨손으로 범인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칼날이 미키오의 몸을 수차례 관통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칼날의 앞부분이 부러졌습니다. 칼날 조각은 미키오의 머리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범인 역시 자신의 칼에 오른손을 찔려 상당히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미키오를 살해한 범인은 사다리를 타고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들어 있던 야스코와 딸 니이나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이 부러지고 휘어버린 회칼로는 제대로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범인은 다시 2층 주방으로 내려가 식칼을 찾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경상을 입은 야스코와 니이나는 사다리를 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과 다시 마주쳤고 직칼을 든 범인에게 마구잡이로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야스코의 시신은 특히 참혹했습니다.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 수십여 곳이 흉기에 찔렸고 흉기가 심장을 직접 관통해 출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발견된 피 묻은 휴지. 도망치는 짧은 순간 야스코는 딸 니이나의 상처를 치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살 아들 레이는 2층 침실에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섬뜩한 것은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범인은 일가족을 살해한 후 그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료를 마셨습니다. 멜론을 꺼내 먹었습니다. 아이스크림 45개를 용기째 먹어치웠습니다. 칼에 찔린 오른손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범인은 놀랍게도 야스코의 생리대를 꺼내 상처 부위에 대고 지혈을 했습니다. 생리대는 혈액 흡수를 위해 만들어진 데다 위생적으로 제작되어 상처 감염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아닙니다. 도시 생존술이나 특수한 분야에서나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범인은 화장실에서 대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2010년 시사통신 보도에 따르면 대변에서 고마에라는 음식물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참깨를 넣고 무친 일본 전통 요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피해자 가족의 위 내용물과 그들의 마지막 식사에는 고마아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범인은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딘가에서 저녁을 먹고 왔던 것입니다. 2층 거실 소파에서 수면을 취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수첩, 은행 통장,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이 표시된 서류들이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금 15만 엔을 가져갔지만 19만 엔은 발견하고도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범인은 45시간 이상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옆집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각될 위험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극도로 대담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정신이 나간 상태였거나 혹은 둘 다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는 놀라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범인의 지문 수십 개, 혈흔과 수많은 족적들, 그리고 범인이 남기고 간 의류와 소지품들은 첫째, 유니클로 L 사이즈 검은색 에어텍 재킷, 주머니 속에 선 특정 해변의 모래와 버드립, 낙엽, 꽃가루, 애완용 새의 배설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검은색 돔피 털장갑, 안쪽에서 A형 혈액 흔적이 검출되었습니다. 셋째, 녹색 바탕에 빨강과 주황 실선이 들어간 체크무늬 머플러, 130cm, 30cm 크기, 제조사를 알 수 없는 저가 제품이었습니다. 넷째, 슬레진저 브랜드의 테니스와 280mm 사이즈. 다섯째, 딥색 가방. 표면에 묻어있던 세제가 일본 내에서 판매되지 않은 종류였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주머니 안에서 검출된 모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모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 범인의 지문은 소용돌이형, 과거 범죄자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초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신장 약 175cm 정도, 허리둘레 약 83cm, 혈액형 A형, 오른손잡이, 추정 나이는 15세에서 35세, 위솥을 벗어 가지런히 접어놓은 것으로 보아 꼼꼼한 성격, 범행 수법으로 보아 극도로 대담하고 뻔뻔한 성격. 일본 경시청은 자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으니 범인을 곧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특히 지문과 혈액형, 그리고 DNA,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범인의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매칭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범인은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오후 5시 20분, 사건 발생 약 18시간 후 도부니코 세타가야 역에서 지하철로 약 3시간 거리입니다. 영무원이 이상한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오른손에 깊은 상처가 있는 남성, 피로 물든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영무원이 물었습니다. 손을 어떻게 다치셨습니까?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열차 안에서 칼을 떨어뜨려 베었습니다. 하지만 열차 안에서는 어떠한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이 제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남은 지문으로 범인을 곧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오판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10개월이 지나서야 경찰은 이 제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 남성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또 다른 단서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100일 후 현장에서 30m 떨어진 하천가, 정확히 미야자와 가족의 집을 바라보는 위치에 한국에서만 판매되던 지정보살상이 세워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연일까요? 범인의 도발일까요? 아니면 제3자의 추모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설 1. 원한 범죄. 미야자와 가족은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자택 근처 공원에서 밤늦게 소음을 일으키는 스케이트보더들에게 자주 주의를 주었습니다. 공원에 드나드는 폭주족들과도 마찰이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설 2. 금전 목적. 범인이 15만 엔을 가져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9만 엔을 발견하고도 두고 갔습니다. 미야자와 가족은 공원 확장 사업으로 토지를 도쿄도에 매각해 1억 수천만 엔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전이 목적이었다면 왜 더 철저히 뒤지지 않았을까요? 2000년 12월 27일 두 채널 익명 게시판에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학대해 죽였다. 최근엔 인간을 갈라서 내장을 보고 싶다. 근처에서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보면 망쳐버리고 싶다. 실행일은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이다. 21세기가 오기 전에 빨리 죽여버릴까 생각하고 있다. 사건 직전인 12월 26일 제이구라는 닉네임이 H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일에서 학대 행위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H가 답했습니다. 바나나는 과일이기 때문에 간식엔 안 들어갑니다. 사건 발각 직후인 2001년 1월 4일 제이구가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저항을 만났지만 물리적 소거는 성공했습니다. 러브는 서쪽 히32배 맡겨놓겠습니다. 참고로 유류품은 어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H가 답했습니다.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사관들은 주목했습니다. 제2구는 주쿠학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야스코는 자택에서 학습학원을 운영했습니다. H는 한림범인 또는 홈보시 진짜 범인의 약자로 추측되었습니다. 물리적 소거, 유류품, 학대 행위 대책, 모든 단어가 이 사건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채널은 완전 익명 시스템, 통신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범행 예고였을까요? 아니면 사건을 이용한 악의적인 장난이었을까요? 살인사건 발생 후 2015년 어느 날 일본 작가 이치하시 후미야가 책을 출간했습니다. 세타가야 일가족 살인사건 15년 후의 진실. 그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범행을 사주한 사람 제1교포 김수도, 실행범 경기도 수원 출신 이인은 근거로 제시된 것들, 한국에서만 판매되던 슬래진저 운동화, 한국어로 제작된 경시청 수배 전단, 한국산으로 추정되는 지정보살상. 하지만 이 책의 주장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인은이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에서 극히 드뭅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도 동명이인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 사건 관련 글뿐입니다. 힙색이 한국제라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간토 지역 할인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었습니다. 경시청 공식 발표문에는 힙색이나 모자가 한국제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전 형사 다케치스 치다는 2019년 ABC 뉴스 인터뷰에서 명확히 말했습니다. 100%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2023년 12월 30일 미키오의 어머니 시즈코 씨, 당시 92세, 사이타마현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내 식구가 묻혀있는 묘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왜 아직도 범인을 잡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도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 사건의 진상을 알고 싶습니다.
범인의 DNA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문도 명확합니다. 혈액형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범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는 순간 25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0년 12월 30일 밤 세타가야구의 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왜 그 집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토록 오랜 시간 현장에 머물렀을까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여전히 자유의 몸으로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까요? 미야자와 미키오, 야스코, 이이나, 레이. 이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본 얼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 범인의 얼굴은 사건 발생 2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범인은 깊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공소시효 법을 2010년 폐지로 인해 경시청은 29만 3천여 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현재도 수사 중이며 범인에 관한 정보는 경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현상금 2천만 엔, 우리 돈 2억 원을 걸고 시민의 제보를 지금도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데 작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미스테리로 여러분을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다큐큐였습니다. 감사합니다.